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성혜영입니다. 2024년 6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긴급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증원의 근거를 내놓으라는 국회의 파상 공세에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본인이 결정했다고 증언을 하셨고요. 무려 4개월이 넘는 대혼돈을 불러일으킨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청문회를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이 허탈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국의 의대 증원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근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의료정책연구소의 안덕선 원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어제 청문회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 보진 못했고요. 네. 잠시 그냥 일부 이렇게 몇 장면만 발췌해서 봤고요. 역시 그 기대한 대로 청문회 한계점을 느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를 살리겠다고 자기의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는 데서 더 이상 그 청문회에서 기대해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 마찬가지로 이번 일을 벌리고 나서 수습책은 마땅히 갖고 있지 않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그 언급한 것 중에 시청자들이 보기에 그 2000년대 의약분업 때부터 이게 뭐 정원을 늘리지 못했다라든가 그때 뭐 정원을 축소했다는 그리고 2월달 그 복지부 차관도 말하는 그 억양이라든가 그 툴을 보면 정원 축소가 의사들의 그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한 어떤 감을 주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경계해야 될 거고 저희 의사협회는 저희 집단 이기주의로 해서 정원 감축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꼭 드리고자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저도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그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이었는데 과거 350명 의대 정원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현재 이러한 의사 수의 부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의사의 요구로 의협의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정원 축소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정부 측의 국책연구에서 여러 차례 의사 수가 앞으로 과잉일 것이다. 이런 배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마지막 41번째 의과대학에 섰고 그때까지 저희가 한 세대 정도는 의학교육이 완전히 그 혼란 상태, 케오틱한 상태였고 그때 뭐 졸업정원제, 정원에 입학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그 졸업생 수가 도저히 그 예측 불가능한 숫자들로 나오고 정부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의과대학을 만들어 놓고 너무나 많은 졸업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빠른 그 문헌은 공식적인 문헌입니다. 저희가 찾아서 어떤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하기 좋을 만한 것은 당시 그 보건복지부 정책과장 이런 일을 담당했던 주무과장이 1997년 보건복지포럼, 그러니까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만드는 잡지입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나오는 잡지에 거기에 기고문 의사 인력 공급 적정화를 위한 인력관리 정책 방향 그래서 그때 벌써 그 내용을 보면 2010년 이후에 의사 과잉 배출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벌써 그게 1997년 의약분업 파동은 그때 한 2000년이니까 3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이분이 저희가 보기에 그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그 의료 인력 조정에 관해서 정통한 분 같고 그분이 소신껏 그 쓴 걸 보면 지금도 굉장히 유효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분이 쓴 거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없는 대학이라든가 유수한 종합병원은 각각의 목표를 위해 의과대학 또는 입학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나 의과대학이 없는 대학 당국이나 유명 종합병원, 정치인, 그리고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 주민의 생각은 각각 자기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기 합리적인 주장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돼서는 안 되며 정책은 전 국민적 차원에서 과학적인 검토를 한 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참 이분의 말씀을 지금 보건복지부에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선배 공무원들은 어떻게 일을 했는지 한번 좀 봐주시고
2000년 이전에 이미 1997년부터 이러한 기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를 이어서 그때 비슷한 90년대 후반에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98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최은영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했는데 그때 의학 인력의 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말하기를 2005년에 우리나라는 벌써 적정 목표치에 도달한다. 그리고 2007년에는 적정 의사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래서 의사 공급 과잉 예측으로 인해서 조속한 입학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2002년에 입학 정원 600명을 감원해도 2012년 의사 공급 초과 추계로 나온다라는 벌써 보고서를 만들어냈고요. 여기는 보건사회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기구입니다. 거기서 국책을 위해서 만든 연구 자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조가 이어지면서 2000년 국무총리 산하의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전에 98년에 이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설립 자유화, 절차 간소화를 추진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의과대학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반대한 게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인력 과잉 생산은 국민의 전체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00년에 국무총리 직속인 정부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인력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표현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의과대학 신설 인가로 그 후유증 그래서 그때 뭐 의대 신설 기준 뭐 그래가지고 그런 위원회도 만들고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걸 하다가 아마 의약분업 사태 때 또 다른 위원회가 그 계기로 의료발전 뭐 특별 뒤에 나옵니다. 그 이름이 상당히 혼동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정부가 애초에 만들었던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는 2000년. 2002년에는 보건자를 빼고 의료발전 특별위원회가 또 만들어집니다. 제가 2000년도에 그 산하전문위원회에서 의과대학 20% 감축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정원 감축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20% 감축이면 대략 한 700명 정도에 해당되는 그렇죠. 우리 300몇 명 했던 거에 2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 감축했으면. 또 그거는 과학적 근거, 어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의약분업 사태 와중에 8월달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발전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정원 감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때 그 내용은 2002년까지 지금 2000년도 그 정원 대비 10% 감축하고 그 수준에서 동결한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건복지부하고 의료계하고 그때 비상공동대표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합의문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게 12월 말에.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8월 10일에 이미 발표한 10% 감축 계획대로 추진하고 또 다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어서 30%까지 추가적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제도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 교육평가 기준 및 교육 정상화 지원책은 의료제도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되 교수와 학생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사항을 발표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말부터 기조가 정원 감축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 의약분업 사태 때 그런 논의할 기회가 생기고 정부가 원래 만들었던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에서 의료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의약분업의 무슨 협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오히려 10% 감축을 추진한 것은 정부의 계획이었고 정부는 오히려 30%까지 추가적인 조정을 원한다 이런 기조로 보이는데요. 그 30% 원한 건 아마 의료계에서 누가 왜냐면 20% 감축에 적당하다는 보고서가 있었고 그때 당시 정말로 그 정원은 그 일에 참여 안 했으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 한 분이 당시 아마 담당하던 이사 한 분이 이걸 30%까지도 한번 얘기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나중에 결국은 대통령이 임기가 다 되시면서 의료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도 그냥 소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원은 그때까지 10% 줄인 거로 그냥 쭉 지속이 되온 거지 저희가 뭐 특별하게 얘기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정원 얘기는 여기에 공공의대가 같이 붙었기 때문에
그때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립 이런 데 반대하면서 같이 예. 그냥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중지된 것이죠. 그래도 2000년에는 나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네. 의사 수급 추계를 진행을 했었고 협의를 하에 이런 네, 것들을 근데 여러 진행을 가지 했었네요. 보고서들이 나와서 예.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예. 결과입니다. 예. 다시 한번 그 의정 협상 최종 결과 12월 28일, 2000년 12월 28일 그 당시 그 비상공동대표위원회 김세곤 위원장님하고 보건복지부 차관 장석준 씨가 그 합의해서 그 서명한 걸 보면 중요한 내용만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네. 10% 감축을 추진하고 그 나머지 추가 뭐 인력 감축 계획이 있거나 의과대학 교육 평가 기준 교육 정상화 지원책은 의료제도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까지가 합의된 거고 지켜진 거고 이때까지 그냥 내려온 내용입니다. 자꾸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에서 이게 만든 게 아니라 네. 정부가 갑자기 너무나 많은 의과대학을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인가해 주면서 부작용을 겪으면서 정부 스스로 인력 감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요. 현재 세대는 그 당시에 그 10개가량의 의대가 짧은 시간 안에 증설이 됐는데 그 과정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서 네. 예, 그것도 한번 잠깐 짚어주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6.25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의과대가 6개였는데요. 네. 마지막 95년 때 41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예. 그 기간 동안에 무려 6배 이상이 증가된 그리고 또 사실은 굉장히 부실한 의과대학도 많고 그랬는데 용케 경제가 네. 발달하고 그러면서 대부분 생존에 성공했고 네. 2개의 의과대학이 문제 있다. 하나는 폐교당하고 네. 하나는 떠돌다가 강원도에 있어야 될 대학이 지금은 인천으로 가 있습니다. 아, 하나의 의과대학은 서남대고 네, 서남대입니다. 하나는 어딘가요? 또 명지대학이 재단 붕괴라든가 재단이 굉장히 네. 어려움을 처하면서 네. 그 관동대학이 성해병원으로도 갔다가 또 명지병원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떠돌다가 네. 인천 가톨릭 교구에서 결국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서 네.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뭐 자세한 얘기를 하지만 언제 한번 따로 시간을 다뤄야 네. 교수도 없고 시설도 부족한데 억지로 끌고 나간 것입니다, 사실은. 아, 그래도 그냥 사람들은 6.25 때 더 힘든 시절을 겪어서 텐트 안에서도 의과대학이 운영 가능했다는 얘기들을 해가면서 이렇게 우겼는데 사실은 그런 의학교육의 피해자는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저희끼리는 이해를 하죠. 그게 부실교육의 나쁜 점이 무엇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거기서 의료 그 인력에 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지금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화여대 정상학 교수가 그 논문에 관한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서 봤더니 90년대 중반까지는 이제 의료 인력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우려하는 논문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려뿐만 아니라 의사 인력을 조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거에 이제 이어서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97년에 나온 거 보면은 의사 인력에 보니까 절대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지역 간 불균형, 질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수가 늘어도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벌써 그때도 얘기했고요. 아까 98년도 보고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600명을 당장 감원하더라도 2012년에 공급 초과된다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1999년 이건 아마 대한의사협회 이제 보고서 같은데요. 환자 집중 현상 그때 벌써 쏠림이 걱정됐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인력 공급이 아닌 1, 2차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이제 정부가 선언하고 실시하기로 한 그 정원 축소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힘쓰고 그 안에는 정치적 사실 부패도 껴 있었고요. 군사 정권 하에서. 그래서 지역 배분이라든가 어떤 그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했었고요. 81년에 22개밖에 없던 의과대학이 2002년에는 벌써 41개에서 누가 생각해도 과잉 인력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와서 과잉 우려하고 인력 조정하자. 그런 한 10여 년 동안의 그 계속 학계의 교류가 결국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 의료계 공통으로 입학 정원을 감원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 합의를 본 내용이지
이것이 의사분업 사태 때 의사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결과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사실이 바로 정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늘어나기만 하던 의과대학 정원이 처음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의대 정원이 앞으로 4년간 10% 정도 줄어든다는 소식을 이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국의 의과대학 수는 41개로 모두 3,5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60, 70년대부터 의대 증설이 본물을 이루면서 의대생 수가 지난 30년 사이에 2배까지 꾸준히 늘어 공급 과잉 사태를 맞았습니다. 의사 인력은 10년 후에는 10% 이상 공급 과잉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감축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입학 정원이 156명 줄고 2005년에는 편입학 정원을 114명 줄이는 등 2007년까지 모두 351명이 줄어듭니다. 내년도 감축 인원은 서울대와 전남 조선대가 각각 15명, 연세대 10명 등으로 정원 규모가 클수록 감축 인원도 많습니다.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증원에서 감축으로 방향 전환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재 인구 10만 명당 130명으로 OECD가 제시한 적정 기준인 150명에 비해 아직 적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인구 10만 명당 7명으로 미국 6.5명, 일본 6.1명보다 많아 2007년 이후에는 의사 수가 OECD의 적정 기준을 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지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정원 감축으로 의대 진학은 점점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뭐 화를 낼 게 아니라 자료를 갖다 대고 교정을 요한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의사 집단을 잡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아가는 건 정부한테도 좋은 일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문직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면 그 사회의 투명도, 신뢰도 자체가 깨지는 거라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거거든요. 저는 사실 더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들어봐야지 알겠지만 언뜻 드는 생각이 과거에 2010년 그렇게 막 오래전이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 14년 전인데 그때까지 잘 가던 이 연구의 흐름이나 정책의 방향이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되는지 그 계기 같은 게 그러니까 그 당시 만들어 놓은 그 이제 추계란 게 그 추계의 한계거든요. 그리고 아까 97년에 그 주무과장님께서 쓴 글을 보면 명확하게 추계의 한계점을 짚고 계세요. 그래서 추계는 정확하지 않은 거다. 굉장히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또 틀렸다 그런 분들 그거 이외에 또 방법론이 뭐 대체할 만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적법하고 또 너무 많았었는데 이제 갑자기 경제도 더 발전하고 또 다른 나라들도 변하면서 OECD도 같이 이제 숫자가 늘어가고 그다음에 고령화되고 그러면서 또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주변 환경. 그래서 추계 연구라는 거는 항상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뒤를 보고 하는 거라서 참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그 기록을 보면 50년대, 60년대 갑자기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랬다가 좀 지나고 나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서 줄이자 그랬다가 줄였다가 다시 또 너무 준다 그래서 또 만들자 그래서 지금 롤러코스터를 국제적으로 한 두세 번쯤 타고 있는 추세거든요. 아, 전 세계적으로요? 네,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의견으로 하려면 그 추계는 틀린 연구 결과를 위해서 만든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건 2003년도 이제 드디어 정원 감축이 들어갑니다. 156명 감축을 발표했고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351명을 감축하겠다. 그래서 2006년 자료, 의발특위 자료에서 의료전문위원회에 보면 지금의 정원이 확정됐다. 그게 3,058명입니다. 이건 자꾸만 이기주의라 그러니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 외에 또 다른 복지부 주무과장들이 기고문들을 남겼습니다. 2003년 의료정책과장 박경호 씨가 바로 대한의사협회주에다가 2003년에 정부의 입장에서 본 의료정책과 의료계의 역할 그래가지고 정원 감축이 됐고 앞으로 의료계는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질적인데 힘써주고 이 전문의제도 좀 조절해야 되고 교육 자정에 힘써달라 이런 메뉴들이 나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나온 패키지에 나온 내용 상당 부분은 이미 97년도에 나온 그 당시 특별위원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그동안 아무 진전을 보지 못한 거고요. 2004년에는 보건자원과장 서신일 과장이 또 병원협회지에다가 전문의료인력 수급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과잉 배출 우려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보고서들을 이용하신 거죠. 2012년 후에 너무 많아지고 일부 전문 과목의 과잉이고 또 일부 전문 과목에서는 과소 배출이라서
전문 과목 내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쓰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이 의료계 뭐 예. 고집이라든가 아집에 의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의외로 전임 복지부 과장님들이 쓴 기고문에 참 합당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더 쓴 걸 보면 의사 인력을 공급 확대가 의사 개인 소득이 하향 조절되고 농어촌 지역의 의사 수가 증가하는 효과보다는 그런 건 안 생긴다는 거죠. 네. 국민 의료비 양등의 역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네. 로머스 이펙트 그래가지고 그걸 네. 이렇게 인용해서 쓰셨더라고요. 네. 잘 쓰셨어요. 근데 지금 2,000명 들려도 의료비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또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좀 힘든 주장들을. 의사 인력의 의료 견인율과는 이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이 알려진 이론 아닌가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임 복지부 과장님들 기고문에 보면 공급을 늘렸던 나라들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해결되는 것 같지 않더라. 네. 그런 말씀 하셨고요. 그 의대 증원에 관한 거는 지금은 의사를 많이 증원해야 된다고 아마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의원님이 되신 전 서울의대 관리학 교실 그 김윤 교수 그분도 2012년 OECD가 한국 의료 개혁에 필요한 그 내용 중에서 네. 의사 증원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네. 그 부분도 의료비 양등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그 심사평가원 정책동향체에 기고하셨습니다. 근데 뭐 나중엔 또 뭐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의료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다 사실 누구나 우려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 문케어 그러니까 보장성 확대 그거 할 때도 상당히 의료계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소비 통제가 안 되는 나라에서 보장성 강화하다 잘못하면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언론이라든가 정부의 반응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또 반대한다 그랬다가 지금 의료비 양등이 증가율이 세계 최고 2년 동안 지금 예. 9.몇 %가 넘었습니다. GDP. 사실은 뭐 이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보장성이 확대되면 사실 네. 할 수 있는 검사도 많아지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공공성을 확대해서 의료비 재정이 고갈이 된다면 그것은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또 반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때 제가 정책연구소 있을 때도 이거 초저수가가 어떻게 되면 미끼 상품으로 돌변해서 너무나 접근을 쉽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검사 같은 게 엄청나게 늘어갈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 그러는데도 계속 의사 집단의 얘기는 밥그릇 타령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책이 사실은 그것을 실행하는 이제 공급자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되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그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한 가지 좀 나온 논란이 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제왕절개 무료 시술이나 생식세포 채취를 무료로 해준다 정책에서 이런 산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또 공공성은 강화되지만 또 의료계와 협의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무리가 되지 않는 정책인가. 그렇죠. 그런 정책이 나올 때는 그거에 대한 무슨 분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영양 분석, 좋은 점, 나쁜 점, 염려되는 점이 뭐고, 뭘 더 보완해야 되는지. 그 설익은 걸 자꾸 던지고 그러는 게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정제되지 않은 것들이 나가는 게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 정원 축소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이게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특히 보건의료에 있어서 미국도 그렇고 그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그래서 그 정보 왜곡이 아주 심각한 특히 코로나 때 그 백신에 무슨 이상한 공포감 조장할 만한 이상한 얘기들도 미국도 많았고 그걸 설득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래서 잘못된 정보는 미스인포메이션 또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거는 허위 정보 그래서 디스인포메이션 그래서 이것들과의 싸움이 아주 큰 문제고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2,000명을 갖다 추진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 의사 집단을 갖다가 집단 이기주의에 아주 매몰한 그런 집단처럼 이야기를 꾸며나가면서 이것을 추진시켜 하려고 그러고 27년 동안 정부는 의사 집단을 이기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끌어내는데 아니 27년 동안 이 수가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면은 의료 붕괴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준 지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단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저수가를 고소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얘기가 다 그냥 죽은 거죠,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고 그 공정보수 사용하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얘기했어도 저번적이 아니라 시종일관 묵살하거나 못 들은 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정부가 하는 정보 왜곡에 대해서는 전문직 단체로서 반드시 예. 짚고 넘어가. 예, 짚고 맞습니다. 넘어가. 네. 그럼 정리하자면 이제 27년간 정부는 의사 집단을 이기지 못해 의대 증원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증원을 못한 게 아니라 정부는 기존에는 의사 수가 과잉이 돼서 의사 수를 줄여야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근거 없이 이렇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교수님? 이게 지난 정권부터 증원에 관한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전공의들 그 사태를 맞이해서 그냥 접은 거죠. 그 정부에서 공공의대도 접고. 왜냐면 그거 설득시키기 쉽지 않은 게 그 정부와 지금 전문직 의사 집단 간에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내놔도 그렇게 네. 쉽게 협상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큰 이슈에 관해서는 좀 더 수기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상호 간에 어떤 그 정책 대안을 내세울 수도 있고 좀 네. 지속적으로 끈기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요. 사실 그 여러 가지 보건의료 계획에 관해서 논의가 많고 그것이 의사들 집단 때문에 안 됐다라는 이제 또 저희가 보기엔 저희는 정부 때문에 안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상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의약분업이라든가 건강보험이 통합되고 뭐 상대가치수가제도 이런 것들은 또 시민사회 운동하는 사람들이 볼 땐 그건 자기들의 이니시에이션에서 80년대, 90년대 시민사회가 주도해서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2000년 이후에 뭐 특별하게 개혁이 될 만한 내용이 없었고 포괄수가제가 7개 질환에서 한번 들어왔던 2013년 그 이후에는 눈에 띌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고 이런 내용을 사실 이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그 헬스 폴리틱 네. 보건 정치학을 그분이 저희 의사협회 이제 기관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참 동의를 많이 하는데 양쪽 집단 다 성숙하지 못하게 한쪽에서 뭘 던지면은 한쪽은 강력하게 대항하고 그러면 한번 그렇게 되면 등 돌리고 말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수정하는 뭐고 그런 정책적 대안을 한 다음에 그 쭉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부는 초저수가제를 끝까지 고수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예,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가 협상을 해봐야 의회 의사결정 구조가 16대 8 정도 되니까 도저히 의사가 뭐 공급자가 이겨볼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예. 그런데 이야기는 또 거꾸로 한 번도 정부가 접은 적이 없다 그러는 지금 모순 속에 살고 있어서 그 제도를 고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웬만한 이슈들은 다 그냥 묻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공백, 보건 정치가 공백이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